안녕하세요, 이상혁입니다. 이번 주 목차를 보는 책 리뷰 시간에는요, 지적 생산의 기술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지적 생산의 기술은 그 우메사오 다다오라는 분이 지은 책이에요. 그리고 요 앞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요 책은 이와나미라는 그 일본의 그 유명한 서점인데 그 서점에서 나온 그 책들이 있어요. 그 서점 자체에서 발행했던. 그러니까 이게 요 책은 우메사오 다다오가 그 1965년, 68년 요때쯤에 그 이와나미라는 서점에서 도서 잡지에 기고를 했던 글들이에요. 그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책이고요. 이 우메사오 다다오라는 분은 그 원래 일본의 그 유명한 그 인류학자입니다. 인류학자인데 그 인류학자면서 이제 학자다 보니까 뭔가 다양하게 지식을 모으고 그 다음에 활용하고 공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단편을 하나씩 그 이와나미라는 서점에서 나오는 그 잡지에 내다가 그것을 모아서 이제 하나의 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와나미에서 나왔던 문고 시리즈가 나와져 있는 책이 있어서 그 중에 제가 몇 권을 샀는데 그게 하나가 이제 이 지적 생산의 기술입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이와나미 시리즈 책은 실제로 한 60~70년도에 지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뭐 시리즈 중에 무슨 공부법에 대한 거, 수학 공부법, 그 다음에 우주론 입문, 외국어 잘하는 법, 되게 다양한 잡지 형태의 어떤 책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 오래된 책이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되나, 그 내용 자체로서 어떤 유행이나 흐름을 타는 내용 말고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은 한번 보실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논문 잘 쓰는 법, 그 다음에 뭐 배움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여기 뭐 혁명에 대한 거, 프랑스 혁명, 그 다음에 철학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그 밥 딜런에 대해서 나와져 있는 책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순원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나스면 소세키라는 일본 유명 작가에 대한 어떤 글을 지은 것들도 있고요. 어쨌든 요거는 요 시리즈의 책은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책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적 생산의 기술이라는 책 내용을 보고 이게 이분이 1920년도에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지었을 때는 40대였죠. 40대였는데 그때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한 60년대, 70년대 요때쯤, 그때쯤인데 60년대겠죠. 60년대인데 그때 이분이 생각했던 어떤 이 책 안에 보면 사회상과 그다음에 요즘 그때 당시 사람들의 어떤 공부하는 모습과 어떤 학교 교육의 문제점 이런 것들 막 나와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하고 너무 비슷해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일본 사람이다 보니까 일본 시대의 어떤 사회생활 기본으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요 내용들 중에 이제 한번 몇 가지 제가 좀 추려서 좀 보여드릴게요. 첫 점에 보면 여기 머리말에 첫 번째가 이제 발견의 수첩, 그 수첩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수첩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메모 패드. 제가 그 생각전의 메모 기술 수업하면 처음 시키는 게 데일리 작성하고 시간별로. 그 다음에 이제 메모 패드에다 뭐든지 적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분들은 그걸 잘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잘 호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는 해요. 근데 그 수첩이나 이 메모를 왜 써야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예를 들어서 수첩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트에서 노트를 쓰다 보면 노트는 하나로 묶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좀 자유롭게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걸 쓰시냐면 묶여져 있는 노트가 아니고 이렇게 스프링 안에 이렇게 왔다 갔다 끼울 수 있는 이런 노트들을 쓰시거든요. 이걸 루즈리프 노트라고 그래요. 이 노트 쓰는 사용법이 나와요.
사실은 요런 노트를 쓰다가 저도 이제 생각 정리하면서 저희 같이 수업하시는 분들과 같이 만든 노트가 메모가 이거 카드가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카드를 가지고 카드 하나에 메모 하나에서 요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노트를 쓰다가 저는 루즈리프 노트를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본격적으로 카드를 쓰게 되는. 근데 이 카드가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이런 메모 패드가 되는 거예요. 메모 패드가 돼서 뭔가 내가 했던 것들을 쓰고 쓴 것들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모아서 이걸 모은 걸 가지고 이제 다시 정리하는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지적 생산의 기술 머리말에 보면 이제 처음에 발견의 수첩, 그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메모의 기본적인 내용과 그 다음 메모를 가지고 여기를 보면 점점 진화해서 메모한 내용들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거 이제 카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카드와 사용법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스크랩하는 것들이 나와요. 스크랩하고 그걸 가지고 정리하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지적 생산의 기술이다 보니까 단순히 어떤 메모나 생각 정리의 기술을 넘어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메모하고 노트 쓰고 그 다음에 카드로 된 걸 정리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스크랩하고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에 대한 거, 책을 읽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글씨 쓰고 펜으로 이제 뭔가 글을 쓰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 그것과 이 당시에 이제 타이프라이터가 이제 한창 나와서 많이 쓰이게 됐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펜에서 타이프라이터로,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손으로 쓰는 거에서 컴퓨터로 쓰는 걸로 넘어가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펜에서 타이프라이터로 변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근데 이때의 그 우려와 흐름이 지금 손으로 쓰는 것과 그 다음에 컴퓨터로 또는 핸드폰으로 쓰는 것에 대한 어떤 우려와 비슷해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지, 지금을 쓰면 이제 이메일이겠죠. 메일을 주고받는 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자기만의 기록, 일기와 기록,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이 순서대로 돼 있죠.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내용,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원고죠. 책을 쓰는 것 같이 또는 잡지나 글을 올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어떤 원고를 쓰는 방법,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장을 내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까지가 11개의 챕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을 읽다 보면은요, 단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 현재의 어떤 뭐 업무나 공부나 이런 거에 바로 써먹는 어떤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고 읽고 생각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지 또는 글을 써야 될지 거기에 대한 아주 기본이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전에도 이런 비슷한 책을 많이 소개시켜 드렸지만 여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잡지에 발행이 되던 원고들이기 때문에 내용들이 짧으면서 내용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하고요. 처음에 이제 들어가면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학교는 지나치게 많이 가르친다. 이게 1940년대, 50년대 뭐 이럴 때 얘기예요. 어떤 예능인에게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 예능의 요령은 스승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힘으로 훔쳐야 된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 말은 가르치는 사람보다 배우는 사람이 보다 적극적인 의욕을 보여줬을 때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무언가를 배운다는 거는요, 내가 어떤 거를 습득한다는 거는 누군가가 가르치는 걸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배움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일 크게 예를 들 수 있는 건 이제 학생들 공부 문제죠. 그죠?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자기 스스로 뭔가 지적 어떤 욕구를 통해서 공부를 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 돼 있어요? 학교 수업이나 시험 또는 스케줄 이런 거에 맞춰서 학원에 가서 무작정 배우는 거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여기도 그 얘기가 나와요. 현 시스템의 학교에서는 교사가 지나치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다. 친절하게도 무엇이든 다 가르쳐준다. 그 때문에 학생들은 스스로 배우려는 의지를 잊어버리고 있다. 지금하고 너무 똑같죠? 요 당시에 우리나라도 실제로 학교를 하고 과외나 학원이 자율화되면서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게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80년대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죠? 80년대? 그렇죠. 80년대 후반 올림픽 끝나고 나서부터 90년대 초반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린 학생들이 이제는 어디로? 학원으로 가서 자기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어떤 학습을 뭐 배울 수 있는 걸 자기가 습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거에 의존하는 학습 생활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그래서 친절하게도 뭐든 가르쳐준다. 만일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기보다는 학생이 어떻게 해서든 교사의 지식과 지혜를 뺏으려고 하는 대립과 항쟁의 관계가 성립된다면 학교에서 기대할 수 있는 교육 효과는 지금보다 몇 배도 오를 것이라고 감히 예상해본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읽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하는 겁니다. 방법은 가르치지 않는다. 지식은 가르쳐준다. 하지만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지금 현재 학교나 학원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지식을 획득하고 배우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흔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를 주지 말고 뭘 주라고 그래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책입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메모, 생각정리, 기획 이런 수업을 하면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요. 솔직히 쉽지 않아요. 솔직히 제일 쉬운 건 뭐냐면 그냥 물고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도 굉장히 좋고 서로 간에 어떤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좋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가르쳐주는 방법을 가르쳐주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개인마다 그걸 배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쉽진 않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그 내용은 사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문 서적에서 필요한 정보를 간추리는 방법, 이게 요약 정리죠. 그 다음에 머릿속에 떠오른 참신한 아이디어를 노트에 적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당황스러울 만큼 무지하다고 나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 떠오르면 이거를 정리를 일단 하고 정리한 걸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이해하도록, 왜? 나도 새로 생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걸 바로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죠?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정리가 돼서 사람에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해시키거나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법이나 이런 내용들이 사실 우리 머릿속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뭘 안 한다?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머리말에 이제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게 좋겠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지적 생산하고 그 다음에 지적 소비 활동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적 생산은 또 공부는 소비인가 생산인가, 또 업무는 소비인가 생산인가, 뭔가 지적인 생산의 기준에서 봤을 때 나는 진짜 지적인 생산을 하고 있는가? 지적인 생산을 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에 지적 생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인간의 지적 활동이 어떤 새로운 정보를 생산했을 때의 상황인 거예요. 제가 전에 다른 책 소개해드리면서 말했지만 이 정보라는 말과 데이터라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데이터라는 건 뭐예요? 단순히 어떤 내용이 있는 것 자체를 데이터라고 하죠. 그거를 사람이 어떤 지적 활동을 통해서 새로이 이해해서 만들면 어디요? 그게 정보가 돼요. 근데 그 정보는 뭐예요? 나에겐 정보가 될 수 있지만 내가 만든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도 정보가 되느냐?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뭐예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그 사람이 스스로 그 데이터를 소화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나에게 필요한 정보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는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지혜, 사상, 생각, 보도, 서술, 그 밖에 다른 것이 떠오른다면 그것으로 해석해도 좋다. 간단히 말해서 지적 생산이란 뇌가 움직여서 뭔가 새로운 것을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지적 생산이라고 합니다. 이 뒤에 실제 이제 뭐 여러 가지 첫 번째 예나 이런 것들 내용도 있지만, 첫 번째 이제 발견의 수첩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수첩 얘기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 천재에겐 기묘한 버릇이 있었다. 주머니에 수첩을 넣고 다니면서 무엇이든지 적었다.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만난 사람들의 얼굴 특징을 기록하고 제자가 봐온 장바구니를 들춰보며 일일이 물건값을 기록한다. 별다른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내용까지 모조리 수첩에 적었다. 자, 이렇게 해서 뭐예요? 흔히 말하는 메모는 일단 내가 나중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하라고 했어요? 항상 수집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나와져 있죠. 그걸 통해서 이제 메모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메모 안에서 지나간 메모를 가지고 이제 발견하는 거, 메모를 가지고 내가 잊어버렸던 거, 기록했던 것들 발견하면서 그 발견했던 걸 가지고 뭐예요? 문장과 글을 쓰면서 여러 가지 소재로 활용하고 하는 내용들의 어떤 흐름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노트의 카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노트를 가지고 썼을 때 문제, 그 다음에 노트 줄 간격의 어떤 뭐 느낌, 세세한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노트가 어떻게 진화를 했고, 그 안에 이제 하다 보니 노트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노트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루즈리프라는 노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루즈리프의 장점만 찾아서 필러 노트라는 게 나왔고, 뭐 이게 6, 70년대 얘기예요. 노트를 어떻게 보면 한창 많이 쓰던 시대죠. 그래서 이 노트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으면 나중에 이제 카드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런 자기만의 카드로 메모를 하고 정리하는 방법까지, 3장의 카드와 사용법이 나오죠. 이게 한국에는 2018년도에 이게 시리즈로 나왔는데, 저는 그 전에 이미 이 루트노트와 이런 카드, 그 다음에 파일 폴더 같은 걸 쓰고 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 책을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작성됐던 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책이 내용들이 너무 공감이 되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메모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정리하고 하는 어떤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메모나 노트나 이런 것들은 다 사용을 하게 되고, 이것은 시간이 많이 지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느끼고 정리하는 어떤 프로세스는 비슷하다. 단지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좋은 앱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활용을 하는 건 좋은데, 뭐예요? 처음부터 그거를 잘 쓸 수는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기본적인 지적 생산의 어떤 기술, 지적 생산의 어떤 기본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내가 메모를 못하는데 메모 앱을 잘 쓸 수는 없습니다. 내가 문서를 작성을 잘 못하는데, 내가 글쓰기를 잘 못하는데 글쓰기 앱을 쓴다, 좋은 걸 쓴다고 해서 글쓰기를 잘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기본적인 내용들은 한번 이런 책을 읽어보시면서,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 모으고 스크랩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은 서로 이 용어만 달랐다 뿐이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한 좋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메사오 다다오의 지적 생산의 기술이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